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습니다. 법률 톡톡. 자, 오늘 법률 톡톡, 오늘 법률 톡톡 오늘도 막 시작해봤습니다. 한번. 변호사님은요, 일을 할 때 네. 돈이 중요하세요? 동료들의 인간관계가 중요하세요? 둘 다는 안 돼요. 돈은 당연히 업무의 대가로 받는 거니까 그쵸? 좀 당연한데 네. 그 업무 환경은 정말 업무의 그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정도로 완전 중요한 것 같아요.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달랐는데 역시 변호사님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. 교묘하게 5번 빠져나갔습니다. 답안을 괜히 법원에서 이거 하시는 게 아니야.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요즘 근무 도중 피해를 입거나 직장 내 괴롭힘, 그리고 직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법률 톡톡 알아보겠습니다. 네. 이 업무상 재해, 익숙한 단어는 산재 정도로 네. 좀 알고 있는데 네. 먼저 보겠습니다. 오늘 다뤄볼 이 산재, 업무상 재해 사건은요. 한 노동자 A씨가 거래처 직원을 접대한 뒤에 숨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, 이거? 이 분이 50대 네. 중반이신 분인데 이제 거래처 직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. 술자리를 마치고 밤에 한 12시 넘어서 집에 돌아오셔서 네. 이제 잠을 자다가 그대로 사망한 사건이에요. 아이고. 이분이 숨지기 한 일주일 이내에 네. 4차례나 술자리가 있었대요. 네? 4차례. 그러니까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와. 또는 뭐 연달아서도 이렇게 술자리가 계속 있었던 예. 거죠. 그래서 이제 최초에 이 유족들이 이건 업무상 재해가 맞다. 유족급여를 달라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했는데 불승인 난 거예요. 그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 거죠. 이 사람이 사망한 건 맞지만 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망했다는 증거 있냐? 입증이 안 없다. 된다. 네,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불승인이 나면 네. 이거를 법원에다가 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행정소송, 취소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취소소송을 한 사안입니다. 결국 이제 네. 법원에서는 봤더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.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한 거죠. 네,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이제 업무했던 환경이나 술자리를 갔던 것도 자기가 즐기려고 간 게 아니라 업무를 위한 필수적인 어떤 부분의 하나였다라는 점을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준 거죠.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사망의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였고 그 스트레스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다라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서 결국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그런 사안입니다. 그럼 그 인정을 받았으니까 취소 소송을 다시 그 복지공단 그쪽에 다시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? 돈을 아니에요. 받아야 되잖아요. 그 법원에서 취소하라라고 하면 그 명령을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행을 해야 돼요. 법원에서 바로 네. 전화를 해주는구나. 네. 유족들이 별도의 뭐 청구를 다시 할 필요 없고 법원에서 취소하라 하면은 청구한 급여,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거죠. 업무상 재해, 소위 말해서 뭐 우리가 산업재해, 산재라고도 얘기하는데 네네.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뭔지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하네요. 이게 이제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려면 근로자가 업무 중에 업무로 인한 어떤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 이런 게 이제 요건이에요. 근무 시간 내 회사에서 그쵸. 무조건. 네, 방금 말씀드린 그 쟁점이나 요건마다 다툼이 많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고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입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다쳤어요. 그런 건 인과관계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죠. 그 업무 하다가 다친 거는 명백하니까. 그쵸. 어떻게 보면. 그쵸. 근데 바로로 스트레스로 뇌혈관에 어떤 이상이 생겼어요. 아니면 심혈관 질환이 생겼어요. 왕따를 당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겼어요. 이런 것들은 그 인과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습니다. 질병의 경우는.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서 내가 뭐 이제 공황이 생기거나 뭐 그런 공황장애.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산재 되나요?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. 네,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서 그렇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. 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 법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도 산재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이 아예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
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거나 또 다른 어떤 질병을 얻었다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을 했으면 그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. 그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어요.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. 네, 느끼는 게 다르죠. 그렇죠. 네. 똑같이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기분에 따라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. 나는 더 일 잘할 수 있는데 허드렛 일만 시킨다든지. 뭐 그럴 수 있죠. 네, 집단 따돌림, 왕따 이런 것들, 은따, 뭐 사람을 앞에 놓고 기속말을 한다든지 이런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다고 그 자체로 산재다 이런 거는 성급한 결론이고요. 그런 행태들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 또는 육체적인 질병이 발병을 했을 때 그거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. 일을 제외하고 직장 내 근무 환경 때문에 뭐 괴롭힘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분들은 대처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? 네, 이제 뭐 그 당시에 폭언이나 뭐 욕설을 들었거나 한 다음에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하면 그거를 뭐 녹취를 하거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그게 이제 가능한 범위라면 그것도 좋고 반드시 그 경우에는 그게 언제 몇 시쯤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. 왜요? 왜냐하면 이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더 올라가거든요. 이게 5년 전에 있었는지 3년 전에 있었는지 알 수도 없는 자료 하나를 던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하는 거랑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에게 이런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하면서 이러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과 뭐 이런 걸 일삼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증명력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.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. 안에 있는 시스템이 네, 있구나.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하시거나 뭐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방법도 있고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도 좋으시겠죠. 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그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내 발병 시기가 유사해야겠으니까 그 시기나 이런 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어차피 산재를 신청하시려면 진단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단서 같은 것을 챙겨두시는 것도 가능합니다. 뭐 직장 내에도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주는 뭐 그런 센터 뭐 아무래도 도와주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.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? 저는 이거 소신 발언일 수 있는데 밑에서부터 근본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윗단서부터 정말 송두리째 바꿔야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근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이런 식으로 산재를 신청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저도 군대 생각이 바로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런 게 참 안타깝죠. 참 안타깝다. 네. 사회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으면서 법률톡톡 오늘 녹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법적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다 다뤄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여러분들의 고민 같은 것도 한번 올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법이랑 상관이 없어도 올려주시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럼 오늘 법률톡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감사하고요. 인사드릴까요? 안녕. 안녕.